사장에서 이렇게 좀 그걸 획을 긋는 거를 보고 그래서 최액사를 발견해가지고 안진경한테 전수해 주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경이 최액사 인인이가 좀 바로 중복의 개념으로 해서 그때 이제 돼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알잖아요. 모래에다가 긋고. 근데 모래에다가 획을 긋는다. 이거는 최액사예요. 획자를 할 때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거는 글획이, 그지? 자, 요거는 무슨 자? 그림 화자예요. 그림화 또는 글획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화자 하나만 쓰면은 획도 되고 화자 같이 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근데 요거는 화자라는 저 말은 없어. 글획만 돼. 따라서 추액사 하면은 송곳으로 모래에다가 긋는다라는 그 뜻이야.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래에다 긋는다. 이것은 추액사가 맞아. 네. 그것까지 인정이 되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모래에 거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듯이 모래가 나오고 가운데 획이 그 중봉선이 뚜렷하게 나오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그거는 추액사를 해놓고 나온 그림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표현된 거. 그러면 추화사죠. 얘기가 되겠습니까? 추액사는 모래를 긋는다야. 거서 나온 그림은 추화사. 모래 위에다 송곳을 긋는 행위는 추획사고 그어서 표현돼서 보여지는 것은 추화사고 그래서 선생님은 추화사라고. 우리가 추화사 하면은 추액사 개념까지 포함해 가지고 조금 중봉의 그림까지 포함해서 나온 거를 추화사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추액사는 긋는 행위만 말한다. 근데 내가 이거 한참 설명해주고 그럼 추액사가 맞아, 저 추액사가 맞아, 추화사가 맞아, 그러니까 추액사가 맞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도 학생들도 다 그걸 승복을 했어. 승복을 하는데 그래도 선생님 다 이제 추액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추액사라고 쓴 거야. 근데 내가 내가 알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왜 그러냐면 언어 개념이라는 거는 약정수부서부터 설사 그게 틀렸었어도 그것이 어떤 이렇게 세속에서 쓰여져서 약속이 정해지면은 그게 단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서예술이 무섭다고 하는 이유도 그것이 그렇게 약정 숙성이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는 상태 같은데 그러면 그게 굳어진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무서워하고 나만 혼자 지랄 떨지 딴 사람은 하나 그런 데도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무서운 일이라. 그래서 내가 중국에서 어떤 사람 뭐 이런 거 갖고 한번 내가 토론했었어. 근데 그 사람은 턱하더니 내가 벌써 이거 추액사로 인류는 아니냐 추화사라고 그러니까 벌써 그 말 듣고서 추화사라고 그래.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니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 뭐 논쟁할 거가 뭐가 있어. 내가 물어보는 걸 벌써 무슨 뜻인지를 아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추화사라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 그럼.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안다니까. 반정짓는 응? 왜 이렇게 좀 그리고 생각들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참 우리가 참 문제 있는 거가 참 많아. 많아요. 내가 한글을 영자팔법, 영자팔법은 어디서 알아가지고 한글을 영자팔법으로만 해야 된다 이런 거지 같은 이론이나 떠들고 앉아 있고. 근데 그런 얘기 하고 나면 학교에서 그런 얘기 하고 나면 맥혀 들어가요. 왜냐면 영자팔법은 누구나 다 알거든. 그게 아주 불문율이야. 그러니까 모든 걸 불문율에 맞춰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설득력은 있어. 근데 경우가 다 다르거든.
그 영자팔법도 언제부터 이루어진 건데 그것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영자팔법의 개념부터도 모르고 그런 것은 그렇게 말하면 그런 거 말하려고 한 몇십 분 있고 떠들으면 그때서 아 그러네 그러네. 한참 얘기했지. 그러니까 자기 누군 보라 그래서 참 건방지네. 아, 벌써 내가 아까 전화 몇 마디 단어만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아이고 알겠어. 내가 너무 추단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럴 뻔해.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는 아마 획평이 좀 날 것 같아. 선고 채방 차강 향배 왕래 신축지세. 근데 강유인은 그 우에 문단에 우에 저 단락에서 얘기한 거를 가만히 좀 뜯어보면은 강유인은 학자잖아요, 그죠? 네. 물론 그 정치가이지만 이 사람은 이미 학자야. 학자여서 자기가 생각할 때 올바른 관점을 자기는 유심 관점이라고 보고 그 유심 관점을 정치에 실행했을 뿐이지. 본부는 학자라고. 따라서 그 비약적이었을 때도 이 사람은 문짝이니 이런 데에 도통했던 사람이야. 문짝 전공한 사람보다는 뭐 좀 하겠지만 그런 데에 대한 상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야. 상식보다 더 나아간 어떤 지식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겠지. 내가 왜 이렇게 서두를 장황하게 얘기를 하냐면은 사회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사회를 공부하는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문짝하는 건 당연해. 네. 그러나 문짝에 끌려가가지고 내가 문짝에 매도해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짝 하는 사람을 볼 때는 사회를 안 하고 문짝만 저기 하고 나면 쟤들은 뭐 문짝 이런 지식도 모르고 글씨를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맞아. 그러나 사회라는 본문에 섰을 때는 문짝은 그 중에 일부분밖에 안 들어간다 하는 얘기야. 따라서 내가 아까 이 말 듣고서 상당히 이 사람 얘기한 거 보고 상당히 난 공감을 하는데 사명물 훈고의 언성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 명물 훈고 이거가 전부 다 문짝이야 지금 얘기를 네. 드리면은 문짝을 버리고 성리를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더 큰 거가 나갈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지. 물론 문짝 지식 갖추고 그게 틀리면 말이 안 되지. 그렇지만 본말이라는 거가 있다는 얘기라. 내가 그 동아시아 거기 나가면서 그런 우측된 생각을 많이 가졌었다고. 물론 그게 필요하고 다 저기 하고 그러지만 그러면서 보고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뭐 내가 한 1년 이상 나가다 보니까 흘러가는 거가 있잖아요, 그렇지? 네. 흘러가는 걸 봤었을 때 아, 그건 전문성이구나. 거기에 따른 전문성. 우리가 그걸 습득하면 더 좋지. 그렇지만 내가 있는 것을 버리고 그거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거길로 쫓아간다 이런 것은 안 된다 하는 얘기다. 그럼 내가 보면 강유희 관점하고 나하고 다른 게 없는 거야. 그러려고 하니까 그것까지 내가 얻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저가 보면 그가 더 쏠릴 학문이 강한 데가 나면 쏠려요. 네. 쏠리면 자기 주체성을 잃어버려요. 네. 잃어버립니다. 그렇다고 지금 사회가들이 글씨만 쓰는 거가 이건 장땡이냐? 그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하고 사회 이론하고는 병합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 글씨만 쓰는 사람이 이런 거 보고서 이렇게 하고서 막 걔도 글씨도 못 쓰고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알 필요도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내가 문짝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경우가 다른 거야. 그건 어거지고. 충분히 그럴 사람이 있어. 지금 뭐 서예 그 글씨만 쓰면 그게 장땡이지 무슨 그 이론 아는 놈 치고 내가 글씨 잘 쓰는 놈 못 봤다라고 얘기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할 것이라. 그럼 역설적으로 역대 사회가들이 기타 이름을 난 사람 보고 치고 이론 밟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냐 물어보면은 할 말 없어. 그러니까 왜 그건 중국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럼 대번에 한국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 추사서부터 따지면은 추사 이후로 누가 있냐고 물어봐. 그 안에 글씨 잘 사람 많았었다.
그러나 이론을 모르고 안 남긴 사람 치고 지금까지 이름 남긴 사람 누가 있냐? 할 말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렇게 암이 중요한 거예요. 명분과 실과 이렇게 딱 떨어져서 얘기하고 나면은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그래? 그때하고 지금까지 없어. 서점 글씨 잘 적어서 나 인정한다 저기 한다. 근데 그 사람이 이론적이라든가 기타 뭐 정치만 했지 뭘 남기는 거가 있어? 없어.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시도를 하고 그 사람 그 가치 글씨 조형적 이런 건 좋지만 그런 데 대해서 노력하지 않았었으니까 내가 없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 중에 그런 하나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치? 거기에 무슨 서희원 이런 사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일부 혹자 좋아하는 사람은 지 기호에 따라서 좋아하고 저기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한글 사회에서 뭘 그렇게 획기적으로 뭘 이렇게 끼우친 게 뭐 있어. 유정자는 그 사람 좋아하는 거 하지 마. 넓은 시각으로 보라고.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딴 사람 뭐 책을 써면서 한글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좀 거기에서 노력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더 영향을 끼쳐준다. 내가 볼 때는 그 역할을 담당해야지 될 사람이 바로 우주. 그래서 이론이 중요한 거야. 그 말 공감? 안 공감? 어? 공감해요. 여태까지 그런 거 말한 사람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내가 볼 때 허수아비야. 어떻게 좀 고양이 털이나 다른 걸로 바꾸세요. 난 개털이야. 그런 감성을 실은 조금만 관심 있고 조금만 저기 한 사람들은 그런 감성 누구나 다 있어. 게다가 조금 지위 높고 저기 하고 나면 그거 표현되고 저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걸 일원화시키면서 설득력을 가지고 자기 것을 주장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걸 어디나 누가 할 수 있어. 그래서 난 그런 걸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 학생이 좀 나처럼 내 생각을 갖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진리일 거야. 그거는요 하다가 중단돼도 그만큼을 한 거야. 그다음. 자 글씨에는 그 순서가 있으니 먼저 그 지필을 할 수 있으면 능자는 뭐뭐 할 수 있는 거야. 먼저 지필을 할 수 있으면은 고야. 이 고자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 여기서는 진실로가 아니라 뭐 단단해진다 뭐 이렇게 했겠지. 여기서는 진실로다 이렇게 하라면 말이 안 돼. 단단해진다. 그러니까 단단해지냐 뭐가 기초가 이런 뜻이겠지. 글씨 쓰는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얘는 단단하다 이렇게만 표현한 거야. 뭐가 단단한 거는 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여기다가 해석을 하는데 자기가 답답하다고 나 같으면 옛날에 그렇게 썼어. 글씨를 쓰는데 뭐 단단해진다 아니면 기초가 단단해진다 나는 그렇게 썼다고. 지금 내가 옛날 걸 보면 그 말씀 자체가 너무 웃기는 거야. 지필을 할 수 있으면 단단해진다 이렇게 말해. 거기다가 중간에 뭐 미사역을 넣으면은 답답한 사람이 넣으라고 그래. 근데 넣은 사람은 전부 다 바보가 돼. 내가 요새 보니까 그런 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원문이 없으면 괜찮아. 원문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가 제일 낫지. 그럼 사람들이 따진다. 이거 뭐가 단단해져요? 그 물어봐 그 사람한테. 대답해주지 말고. 그래 그런 거라고. 왜냐면 그 사람이 뭘 얘기해도 그 맞는 말이야. 근데 그 맞는 말이 사람마다 달라. 이 세 사람이 다 다를 거라고. 그럼 세 사람이 다 다른데 내가 하나를 결정을 했어. 두 사람 틀렸다고 해. 그게 해석 요령이야.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소담이 고개를 껐덕하니까 난 겁이 난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올 것 같아. 옛날에는 지금 내가 예를 들면 그런 행위를 해왔었잖아, 그렇지? 이상하거든 문장이. 뻐걱뻐걱하고 형 이상하거든. 뭔가를 넣어야 문장이 연결이 될 것 같거든. 주어도 없는 것 같은. 이해가 되죠, 이제.
자, 지우 작성 글씨를 쓰는 데 있어. 먼저 결구로부터 입자가 참 어려운데 입수한다. 입수가 제일 좋아. 아니 그럼 어떤 거 만약 뭐 예를 들어서 화종 서입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도입이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입자를 갖다가 딱 정복을 해줘. 뭐 들어간다도 좋은데. 자, 가로액은 표평하고 세로액은 곧으며 먼저 그 형체의 그 뭐 이것도 방이 방정함인지 모남인지 나 이런 거가 참 어려워. 그러니까요. 그 방을 어떻게 해야 돼? 앞에 글씨가 작품명인데 이걸 방을 딱 써버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작품명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데 방이 있으니까. 난 모남도 괜찮다고 봐.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 그 글자가 방형이야. 네. 한자가 방형이라고. 네. 한자는 방형이잖아요. 네. 한글은 무슨 형이야? 약간 장방형? 장방형은 이거지, 그치? 네.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고민이라니까 저거. 고민해야 돼. 굉장히 고민이라고 해 지금. 저것 때는. 왜 그러냐면 이거가 저게 여러 가지. 이거를 갖다가 문제가 먼저 우리가 할 때 한글이라든가 이런 걸 형체화 시켜야지. 그 형체화 시켜낸 데에서 결구라든가 기타를 분석할 수 있고 나오니까, 어떤 네. 조형을 할 때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거든. 근데 한글은 내가 볼 때 이거가. 근데 이것도 보면은 그것도 이거는 아니에요. 궁체 개념이야. 네. 궁체도 참 그러면 이거 자체가 벌써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궁체 개념이라고 하면 궁체를 먼저 이걸 인정하고 이 개념으로 한글을 들어가야죠. 도입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제 조건이 잘못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 가설은 나중에 안 되는 보면 거죠. 깨질 네. 가능성이 가장 커.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펴지지만 뭔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야. 따라서 이거 할 때는 내가 보면 최초의 그 해례본 같은 데는 거의 이렇게 나와, 그렇지? 네, 방향이에요. 그랬다가 이렇게 나오고,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정 쪽으로 다시 이렇게 바뀌어지고, 지금은 이제 뭐 자유체지 이렇게 어떻든가 보면.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다 이렇게 이거 묶어가면서 자꾸만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어떤 뭐가 나와. 그렇지 그것을 하나로 딱 이렇게 방향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단정 지어지지가 않아. 근데 한글은 지금 한문은 저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형체는 방향이라고 해도 좋고. 그것도 방정한 거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제 생각에는 그 어떤 형태를 네모난 걸로 여기서 선구 체감에서 네모난 걸로 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인 것 같은데요. 뭔가 방정하다는 쪽으로 나가면은 네모난 것도 포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거 아니라 지금 여기서 글씨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무슨 뭐 방정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향초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서체가 정해지지 않은 나름대로 거니까. 그 법도대로 쓴 것은 방정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방정하다는 거 하고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행지호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저 양반 참 보면은 저 양반 설득시키려면 한참 설득시켜야 돼. 그리고 저 양반은 설득이 굉장히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은 그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고집이 세고 그 고집이 센 거가 일반적인 것이야. 그러니까 본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따라서 저 양반을 잘 이렇게 설득시켜가지고 올바르게 저기 한다고 그러면 잘 받아들이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지 되는 제일 보면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해서, 예서, 행서, 초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할 때 물론 어떻게 적어 그렇지만 이것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우선 짜보는 거가 형체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한글 연구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 아니 지금 왜 이렇게 내가 해야 될 게 많어? 아우 정자야, 아주 머리가 시끄러워 죽겠네. 정자야. 네. 지금 선생님 해주는 거가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자네 중요한 공부 거야. 방법과 네. 연구 방법을 내가 소개해 주는 것도 되는 네, 것이라. 네. 이게 그러니까 학문은 이게 이렇게 우스운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지 않을 네, 때는 네. 문제가 생겨져. 자, 요것이 가지고 있는 한자의 꼴이라고. 근데 이렇게 됐던 네모졌던 다 똑같이 해서 이거는 방형으로 안에 들어갔다. 네. 크게 큰 거는 이거는 방형이라고 들어갈 수 있지. 이 방 안에는 정방형, 직방형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렇지 이것이 원형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지지는 않는다. 근데 여기서 방정이다. 방정이다 그러면 이거거든요. 이거야.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밑에 정자 이렇게 해가지고 쓴 것도 있지만 같은 의미야 그게. 정제하고 이게 그 바르다는 뜻이야. 그 정제라는 거가 바르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방정이라고 쓴다고. 그거하고 같은 거야. 지금 정제하는 저 정자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똑바르다는 뜻이야. 가로 세로가 똑바르고 안정되고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이야. 근데 그거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거하고는 이거를 묶어서 방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하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는 어떤 체가 뭐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건 만약 해서체 하나에서는 방정이다 할 수가 있어. 근데 해서체가 아니고 예서체로 넘어간다든가 행초수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 방정이라는 말이 안 어울린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상장에 품행이 방정하여 있어요. 그 방정하여가 저 방정하여지. 그러니까 모범되고 바르다. 근데 그 뭐 이렇게 모범되고 바른 거를 하는 것은 여러 샘플 중에서 딱 대표적인 샘플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 학생 중에서 이 사람을 대표를 해가지고 그것을 놔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때가 바로 그 모범생 저거 할 수가 있어. 근데 체가 여러 가지 여러 개 나오는데 여기에서 어떤 것을 갖다가 놓고 대표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모난 형태다. 이거가 맞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글도 내가 보니까 아까 이런 거 보면은 대표적인 것을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없는데 어거지로 대표를 하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런 거는 가능해요.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좋은 힌트를 내가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 시대와 그 어떤 그 사람에 따라서 심리학을 변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처음에 반포했었을 때 그런 어떤 자체 이러한 것은 판본에 의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판본은 대개 이렇게 그 어떤 그 방정한 이러한 류로 나가기 때문에 처음에 한글 훈민적으로 해려볼 때는 판본에 의해서 따르기 때문에 방정함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조금 그 뒤에 하면서 이것을 서사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서사이고 편리하고 해서 방정함보다는 밑으로 좀 길쭉한 것이 서사하기가 편해. 네. 그래서 조금씩 길어져. 그러다가 보면서 모양에 따라서 또 좀 나가죠. 그렇죠. 이제 벌써 모양에 날아갔다고 그랬으면 이제는 벌써 그 한글 서체가 이미 그 어떤 그 인쇄 또는 어떤 그 편안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 신미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술적 감으로서. 그러면서 한글이 점점 굳어지게 된다. 그것이 수정조에 가깝게 이르게 돼요. 그러면서 이미 굳어지면은 사람의 거기에 따라서 회의를 느껴요.
회의를 느끼니까 이것을 갖다가 방종하게 또 풀어 자기 멋대로. 이러한 것들이 뒤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글씨가 나오고. 따라서 이러한 것은 어떤 한 어떤 한 형 이걸로다가 규착시키기가 어렵지. 그렇죠. 이걸 억지로 규착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자유방종형이라고 돼. 자유방종형이기 때문에 누구나 걷다가 성정을 담아서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이 한자 서사하고 너무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한자를 갖다가 쓴다. 거기에 무슨 용어는 한글을 쓰던 이걸 갖다가 하는 것은 나중 문제.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는 거야 지금. 박정수 지랄 떨면 그건 뭐 말같지도 아니고. 않고. 근데 그런 생각을 늘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늘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 그래야지 한글을 이렇게 자영으로 기타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어. 풀법 서서. 그렇지 않고서 지금 어디에 뭘 이렇게 고정시키라든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많아지지. 그거는 뭐 익히 알고 있는 얘긴데요. 지금도 자료가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 17세기, 18세기만 얘기를 하지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정형화된 글씨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있지. 당연히 있거든요. 그뭐 15세 그때 그 저기 책에 저기 성원사 중청 건설법만 해도 벌써 그럼. 글씨가 얼마나 많이 정형화되어 있는데 그게 1464년도 글씨인데 그리고 나서 숙종 때만은 벌써 400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들 하는 거잖아. 그때 그러니까 내려걷는 그 이 몸이 네. 축이 네. 그 전에 축이 형성이 안 됐다가 이것이 정형화되기 시작해서 하면서, 고착된 거가 이제 예. 수정도로 이제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무튼 저 글자꼴도 상당히 지금 문제야. 한글 하면서 한글 쓰면서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 글자꼴도 상당히 문제라고. 지금 한글 쓰는 사람이 이런 그러니까 난 선생님 한글 연구 한 번도 안 했어. 그리고 난 그런데 관심 없어 솔직히. 지났더니 이제 꼴보기 싫어서 하긴 나 싫고. 아니야 근데 이게 언젠가는 선생님 한 굉장히 대라고 심각한 생각하면은 얘기야. 하겠지만 지금은 내가 딴 거에 산적돼 있고 그것이 먼저 이런 거가 해결돼서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걸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야. 상당히 심각한 얘기. 근데 하는 꼴들 보면은 지랄떨 그래가지고 나도 싫고. 근데 적어도 한글 쓰는 사람, 자네가 그 우천 선생 제자라고 그랬었으면 지금 이런 정도는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어. 그래야지 글씨가 달라지지. 글씨만 맨날 그냥 죽었다 살아 그건 달라지는 게 아니야. 그럼 보는 눈이 이렇게 이 정도만 알고 있는 상식마가 있어도 글씨 다 보는 눈이 달라져. 보는 눈이 달라지면 거기서 신비세계가 달라지고 그러는데. 그거는 선생님 사담을 한 30초만 해주세요. 해봐. 유기선이를 심사를 갔나 봐요. 심사를 갔는데 아무튼 어떤 지회장이 아주 얼토당토하는 그 낙관 글씨에 쓴 거를 아마 숫자 1을 썼는데 한글 1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아마 상권에 올리자 그랬나 봐. 그러니까 유기선이 와요. 이거는 형태도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고 글씨도 틀렸으니까 상권에 올리기는 어렵다. 너 꽃담 제자지. 바로 아니 그 사람은 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니까. 공강 최규찬이에요. 나한테 그 사람이 좀 약간 주먹 출신이잖아. 나한테 개기는 사람은 너밖에 없었대. 그 소리를 듣는데 열이 확 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뭐 했냐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 못 올린다 그랬죠. 그랬더니 상으로는 올리기는 어렵고 잘 쓰기는 했으니까 특성권 정도에는 둡시다라고 했나 봐. 그러니까 승질이 나니까 그 작품을 갖다 낙선 처리를 하라고 확 집어던졌대. 지회장이 얼딱지가 나서 확 쫓아가고 싶은가 본강한테. 그런데 유기선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근조근하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왜 상권에 올라가면 안 되는지. 당신이 지회장이니까 이게 상권에 올라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내 심사위원 체면도 있고 여기 협회 지회장 체면도 있으니까 이거는 특성권 정도에 두면 좋을 것 같다. 선생님 제자도 아니라면서 꼭 상을 줘야 되는 이유가 없다면 조목조목 따졌답니다. 근데 내가 그 소리 듣고 어떡하냐. 아유 내가 아주 내가 그래. 근데 그 대신에 네가 그렇게 말할 때는 그럴 만한 근거랑 그럴 만한 자신이랑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